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경매로만 하겠다, 경매로 했을 때 싸다, 이 전제가 애초에 안 맞단 말이에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강남빌딩이 드디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는 분들은 아실라나요? 경매 보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매각 기일이 있는 게 도곡동 하나, 청담동 하나, 역삼동 2개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나 강남에 건물 사려고 하는데 경매로 싸게 나오면 내가 사야지 하는 분들 중에 이거 모르고 있었다. 반성하십시오. 그분은 죽었다 깨나도 경매로 건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도곡동에 있는 거는 매각이 됐어요. 요거는 뭐 사신 분이 좀 잘 사신 것 같은데 이 위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청담동이나 역삼동 2개. 청담동도 그렇고 역삼동 하나도 그렇고 뭐 100억 뭐 내외고, 두 번째 거는 뭐 70억 가까이 되는 거. 근데 유찰됐으니까 20%씩 빠지죠. 서울은 20% 빠지고 이제 그 외 지역은 30%씩 빠지죠. 근데 이제 청담동이랑 역삼동 2개 요거는 한 번씩 유찰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시세에 낙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들을 감정했던 시점이 지금보다 조금 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유찰이 된 거죠. 네, 반대면 이제 1회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막 상승장에 이때 했는데 지금 시세가 확 낮으니까 그것만 보고 들어가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세에 낙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률이나 뭐 아니면 낙찰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신문기사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는요, 현재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개별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매로 사면 이제 경락자금 대출 내서 뭐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도 경락자금 대출의 금리가 조금 높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현금 지금 보유한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달 소득이 높아야 돼요. 지금 경매를 건드려면요, 내가 현금 플러스 한 달 버는 소득에서 모으는 게 몇 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건 일반 건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 대출이 좀 더 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필요하겠죠. 지금 강남 빌딩 시장은 너가 말한 것처럼 현금도 있어야 되고 이 소득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걸로 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저는 뭐 이 중에 입찰을 넣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가격을 떠나서 그러면 위치 자체가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크게 그렇진 않을 거, 뭐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 가격이 싸도 많이 싸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싸도 하지 않을 위치라는 게 있고, 가격이 싸면 해볼 만한데라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왕창 싸다 하면 할 수 있죠. 뭐 50% 해야 한다. 그럼 나 사죠. 네. 근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네. 위치가 안 좋다. 그럼 일단 안 건든다. 왜? 얘는 위치가 안 좋아도 가격은 지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싸면 할 만한 위치라는 것도 분명 이 사이 간극에 조금은 있어요. 이게 막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건물주도 이거 내 거는 위치가 좀 빠지는데 좀 가격을 좀 싸게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 근데 강남 빌딩이 경매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지분 매각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은 이제 형제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거나 아니면 지인들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걸 뭐 지분으로 강남 건물을 산다. 이거는 좀 많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그거와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그것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인데, 저도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지분으로 뭔가를 산다? 그거는 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4개가. 근데 건물을 뭐 경매로 사든 뭐로 사든 사실 똑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안목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첫 번째 이거는 좀 가격 좀 싸게 샀네. 이게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쵸? 이 판단이 안 서면 건들 수 없어요. 네.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매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어느 순간 누가 갖고 와가지고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내 앞까지 쫙 돼서 올까요?
생각해보세요. 과거 선사시대 막 이럴 때 내가 뭐 먹으려면 잡아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음식 해주잖아. 돈을 내야죠.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싸다 비싸다 이 가격이 맞다 틀리다. 그럼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이 경매 매물이 어떤 게 나왔어요. 감정평가한 시점을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건 안 봐도 되는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작년 몇 월에 했어. 그때가 호경기였네. 그럼 이건 높게 평가됐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다 1회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2회에는 이게 낙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취하가 되거나 뭐 거래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 정도가 되면 1회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밑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 업자들이 그거보다 좀 뭐 낮게 비싸게 빨리 해결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하자, 이런 연락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그쵸? 근데 나는 2회에서 그 최저가보다 조금 높게 써서 저거 낙찰 받아야지 기다리고,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밑에서 막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입찰하러 갔더니 취하됐어. 뭐지? 네.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선수는 건물 주인한테 지금 그 건물을 꼭 살려고 하면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쫓아갈 거 아니에요. 우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서 수소문을 하든 별짓 하겠죠.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 네, 그러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수고를 노력을 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를 한다고 치면. 그냥 뭐 집만 사더라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어 저처럼 경매를 경험해보고 그 시장에 대해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남빌딩 경매로 사볼 거야 어쩌고 이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나오면 이렇게 해서 사야지, 이게 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빌딩 나왔던 거지 뭐 아예 취하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가서 넣었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는데 취하됐어. 돈 준비해. 통장에서 빼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딱 해서 갖고 왔는데 봉투에 넣을 일이 없네. 네, 넣어서 이제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중에 또 주거용 건물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강남 빌딩 뭐 이게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정말 알짜 건물들이다 하고 봤더니 지분 매각 뭐 이런 거. 위치가 좋다. 지분 매각이네. 그럼 그렇지.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이었나? 그때 알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경매로 집을 사려고 5년을 이제 싸게 사겠다. 5년을 이제 계속 경매를 넣었다. 근데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자기 동생은 집을 그냥 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난 아직 그때 집 사려고 했던 돈을 갖고 있고 여기는 올랐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비행기 타야죠. 자, 비행기를 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갔더니 비행기 표가 없어요.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공항 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공항에서 내려서 부산의 어디 목적지로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따져봐야 되겠죠. 비행기가 무조건 최선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렇죠? 뭐 배 탄 사람은 없겠죠? 뭐 하여간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판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찾고 있는데 경매까지 넣어서 보다 보니까 저게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입찰도 넣어보고 이것도 접근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최선의 결정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뭔가 하나로만 한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일에 깊어져야 되는 거는 이거랑 엮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이전에 얘기했던 뭐 한 일을 깊게 파야 된다고 해서 비행기만 깊게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놓고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돈 있어도 너무 복잡해서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본업도 있는데 계속 그거 사이트 봐야 되지, 또 시세 확인해야 되지, 뭐 유찰되게 되면 뭐 또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뭐 어떻게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돈만 있으면 건물 살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강남에 건물을 산다는 거는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거저거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자동차 고장 났다고 해서 자동차 수리하려고 그 교본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나 맡기면 간단한 거니까. 그것처럼 모든 분야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가 좀 더 나올까요? 아, 괜찮은 위치는 나와도 진짜 한두 개 나는 안 나온다고 일단 봐. 나오기 매우 힘들다고 봐. 왜냐하면 요즘에 통화하면 경매하려고 한다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청약으로 좋은 집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경매로만 하겠다, 경매로 했을 때 싸다, 이 전제가 애초에 안 맞단 말이에요. 다 봐야 된단 말이죠. 비행기만 타고 반드시 부산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 시간 지나갑니다. 내가 정말 경매로 사겠다고 하면요, 이거 매물 다 가보셔야 돼요. 경매를 하려면 강남 빌딩은 보는 안목, 가격을 판단하는 안목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를 할 때는 이거 있어야 되고, 경매에 대한 생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경매 절차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거 뭐 꼭 누구를 써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경매 절차라는 게 소유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나 없나, 권리 분석 본인이 잘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만 문의해봐도 돼요. 그리고 뭐 피해야 될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무슨 옥션 하면은 그거 뭐 다 분석해 주기 때문에 그거 그냥 뭐만 보고 문제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선순위가 있냐 후순위가 있냐고, 내가 뭐 넘겨받아야 될 권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정도 따지기만 하면 되고, 그 뒤에는 적정한 가격 판단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유찰이 돼서 100억짜리가 80억에 나왔어. 그럼 81억에. 그 본인만의 생각이란 말이죠. 시세가 이 100억인데 작년에 그랬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시세가 한 90억 내외인데 내가 한 5억만 싸게 받아도 괜찮겠다 하면 85억. 낙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경매장 가보는 어떤 경험? 와, 경매장이 법원 뭐 이렇게 생겼네, 이런 정도 하러 가는 거죠. 시세에 거의 육박하거나 뭐 몇 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정리되는 거 빼고 내가 넘겨받아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입자랑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소돼가지고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면 이제 가서 얘기하다가 뭐 이사비로 준다 만다 뭐 그러고 정 안 되면 뭐 집달관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상세한 걸 모르고 나 경매로 건물 뭐 뭔가 싼 느낌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하려면 확실하게 내가 거기 확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안목과 경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생리에 대해서. 그냥 낙찰받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금액만 내가 따져가지고 이 정도 금액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처리 과정, 요것들을 알고 그래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소장님이 A급 건물은 경매에 나올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경매 시장을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없지. 솔직히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경매로 괜찮은 건물을 산다?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명, 뭐 몇천 명이면 그 중에 한 명 될똥말똥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럼 그 한 명은 안목도 있을 거고 경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서울대에서 한 명 뽑으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대중에게 이렇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건 없잖아요. 경매로 건물 산 사람, 강남에 괜찮은 건물을 산다? 그거 거의 어려워요. 통틀어서 하나, 두 개, 세 개, 정말 많아야 세 개? 괜찮은 위치 다 통틀어서. 경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해봤거든요. 해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심취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경매로만 다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지금 매매가가 100억에 나왔는데 얘 100억에 나왔는데 유찰돼서 80억이네? 20억 차이잖아.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인가? 뭐 물건 살 때 할인율이 확 많은 거를 막 그런 것만 찾는 거. 근데 그거는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하잖아. 모두가 다 사는 건 아니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80억을 기준으로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운 좋게 시세에 비해서 한 이만큼 싸게 샀어.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특수 관계가 있는지,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대항력이 있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낮게 쓴 건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낙찰 받은 금액만 본단 말이야. 그럼 갭 차이가 나. 그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구나. 서울에서 부산 1시간 만에 가는 게 비행기구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항 가는 시간, 내려서 도착지 가는 시간은 생각 안 하고, 비행기 값 생각 안 하고. 그쵸?
계속 경매로만 나오는 건물을 보고 이거는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거품이고 이게 진짜 시장 가격이구나라고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뭐가 가냐? 시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별짓 다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도 경매 초기에는 뭐 서울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께 계속 찾다가 뭐 안 돼서 뭐 인천 갔다가 부천 갔다가 별짓 다 해봤어요. 물론 그때 건물 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소액 투자를 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돼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방법일 뿐이지 그걸로 하면 무조건 괜찮은 거를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안 맞아요. 주택도 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싸게 산 거 보면 대항력이 있거나 아니면 집 상태가 엉망진창이거나 뭐 아니면 권리관계가 뭐 꼬여 있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물건들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싸게 사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그냥 싸게 낙찰이 된다? 이렇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요 90년대에 됐어요. 그때는 경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 초중반 되면서요 이미 다 애 없고 엄마들이 오고 막 그렇게 이미 다 대중적으로 다 퍼져서 그 뭐 내 집 마련을 뭐 경매로 아파트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네. 책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많이 봤습니다. 제 집에 경매 책이 엄청 많아요. 수십 권 있어요. 그 당시에 산 거. 저도 그때 부품 꿈을 안고 막 별 다 거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바타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진짜 좋겠다. 네,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말로 의사를 전달해야 되다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딱 연결해가지고 칩 딱 꽂으면 그렇구나. 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강남빌딩 황 소장.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 네, 그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거에만 빠져있다가 중요한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